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했던 것처럼 철학은 가설을 제시하고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도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증명하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조각이 되든 회화가 되든 음악이 되든 글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작업자의 생각이 하고자 하는 말이 현실화 혹은 실체화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술이 철학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모든 예술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술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추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가가 느끼고 경험했던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 시점과 각도에서 한 폭에 그려낸 대상의 생동감이라는 가설의 증명이었습니다. 회화가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듀샹이 변기를 가지고 샘이라고 명명하고 마그리트가 파이프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쓴 것도 회화가 지금까지 이어온 논리적인 구성에 다시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작업이었죠. 무조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쇤베르크가 무조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화성학책을 쓸 만큼 음악의 논리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예술은 어떤가요? 저는 그 방금 이야기한 그런 증명들이 철학을 통해 가설과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방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의 결과물이 논리적인 구조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작업 자체를 그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입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법이 지금은 쉽기 때문입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문학은 지금 무언가를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피카소가 죽은 지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실험운동 이후에도 말이죠. 지금은 그 파괴된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다시 쌓아야 하는 시기죠. 하지만 그때 파괴된 방법들을 여전히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행이죠. 그렇다면 역시 철학을 통해 파괴된 것들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도 피카소 나오기까지는 한 450년 정도가 걸린 셈이거든요. 계속 미술의 예를 들고 있지만 예술은 결국 예술가들이 쌓아온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철학이 하는 일과 똑같이 개념을 창안하고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단지 언어로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의 부분은 또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연극은 어떤가요? 연극은 사실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데요. 특히 이런 느닷없는 시대가 더해지면서 연극은 더 이상 발전도 없고 그렇다고 장르를 유지할 힘이라는 그 대면도 힘들어진 상황에 부딪힌 거죠. 메타버스 연극이라든지 AR이라든지 등등의 ICT 기술의 전문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연극이 가지는 가치죠. 과연 연극이 가지는 가치가 관객과 배우의 대면이라는 것밖에 없을까요? 물론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가치이긴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연극의 가치라면 만약 물론 이 시대는 지나가겠지만 대면이 부정되는 시대가 계속된다면 연극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극의 다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음, 저희의 최초의 시도가 시계 기억 주사위였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영상화죠. 하지만 연극을 영상화하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객이라는 응시와 배우라는 이 응시, 이 두 응시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카메라가 있다면 영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주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어렵고 개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그 대답들이 앞으로 이현재 앤컴퍼니가 만드는 신체적 연극이 계속 이어나갈 지점입니다. 음악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음악은 수학과 같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죠. 어떤 뒤에 나올 수 있는 음이란 정해져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조음악은 이후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리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주류의 영화 음악의 기본을 만들고 있죠. 가장 유명한 한스 짐머의 음악도 사실은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때문에 영화에 가장 잘 맞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은
미니멀 이후에 도달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해야겠죠. 아름다움을 어떻게 접목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니멀리즘에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까지는 느끼기는 힘드니까요. 어쩌면 앞으로 음악의 방향은 가장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어떤가요? 문학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문학은 20세기 초반의 모든 예술들이 파괴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힘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이미 작업 하나하나의 과정이 역사와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을 만들고 있죠. 그래도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재생산과 신체적 연극에서 쓴 것처럼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후에 드러난 그 전형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질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서양 철학이 한계에 부딪힌 문제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영화나 연극, 소설들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의 어떤 그런 전형성들, 그리고 혹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몇몇 작가들은 이미 그 스스로의 힘들을 그 스스로 잘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시네요. 그러면 문학 이외에 다른 예술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술가들이 살아남아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는 재능만을 보지 않습니다. 입시는 취향이죠. 그것도 아주 소수의 취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잘한다고 다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죠. 학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대학을 붙은 친구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입시는 여러 지점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대학을 벗어나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란 사실상 드물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저희 팀이 그런 방향을 계속 좀 모색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시도들을 지금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이외에 재생산을 위해서 또 계속 이어가야 하는 작업인 거죠.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올리실 계획인가요? 네, 올해 안에 큰 그림들을 보일 것 같아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소식들을 계속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